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법 도로를 폐지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질문. 지목이 도로이지만 실제는 녹지인 자연녹지에 조그만 건축을 신고했더니 건축가의 협의 결과 내역에 해당 필지는 당초 건축가 당시 도로 지정을 한 필지로서 도로 지정 변경 절차를 진행하라는 보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경 절차 시 폐지되는 부분에 인접대지 및 허가대지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허가받았던 허가대지의 말입니다. 답변. 이 대지는 선행건축허가에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후에 분할돼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면 전 소유자가 건축법 도로의 지정에 동의한 것이므로 현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건축법 도로 지정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건축법 도로 지정 및 변경 폐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맞아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45조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려면 건축법 시행기 별표 제27호 서식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도로대장에는 지정된 도로에, 그러니까 도로로 지정된 곳에 토지의 소재 지번, 길이, 너비, 면적, 소유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면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대부분 95누, 5035 등 여러 곳에 있죠. 그리고 지정된 도로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건축법 제45조 2항에 따라 소유자라도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그 지정 변경 사항 등을 도로관리대장에 적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5조 2항에 보면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 소유자나 건축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변경되면 도로관리대장에 적어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청은 변경 절차를 진행하라고 보안명령 할 수 있죠. 다음 두 번째, 신청대지 일부에 사실상 도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재촉해야 합니다. 이곳은 한 필지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후에 포장하여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너비 6m 이상의 건축법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분할된 녹지는 대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상 도로는 대지에서 재촉해야죠. 그러니까 한 필지 중에 대부분은 녹지 공간이지만 사실상 도로로 들어가서 지정되어 있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재촉해서 도로로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축법 도로 지하에 오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와 팀에서는 도로 부분을 재촉해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면서 지하에 매설된 시설, 그러니까 오수관로 등의 시설의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보안 요구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가 건축 신고에 의제돼서 수리되면 지적 분할은 별도의 허가 없이 되는 겁니다. 개발행위가 신청해서 내 필지의 녹지 부분에 건축 신고를 했다면 그 재촉된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서가 나오게 되면 분할돼서 이제 별도의 필지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도로 변경 또는 폐지 절차는 건축법 시행 규칙에 따라 건축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청은 건축법 지정도로의 변경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건축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면 소유자의 배타적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공로가 될 뿐 아니라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건축법 도로 경계선은 건축선이 돼서 그 도로 안에 건축 공작물을 포함해서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도로 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 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 사용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도로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대법원 9구두 592 판결에서 유권에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정도로 해제 신청은 건축사가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도로 부분을 제청한 도면을 첨부하여 세움터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를 변경하려면 이해관계에 있는 동의가 필요한 것이나 지정 당시 이해관계인과 현재 이해관계인이 달라졌다면 허가청은 이해관계인을 다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인접대지 및 허가대지의 건축주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완을 했는데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45조 2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나 이때 이해관계인이란 사유인 건축법 도로가 변경됨으로써 또 일부 폐지됨으로써 접도 의무가 충족되지 못하는 또는 통행의 불편을 갖는 그런 건축주 및 인접대지 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축주 또는 이웃토지 소유자가 도로 폐지를 신청할 때 내 녹지공간 말입니다. 할 때 허가청이 주변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폐지한다면 이미 지정도로로 허가를 받은 건축주나 주변 토지 소유자의 통행료가 없어져서 맹지가 되거나 불법 건축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건축법의 적도 의무를 충족한 도로가 있다면 그 토지나 그 대지의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당시와 지금 사정이 달라졌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대상이 누군지 해석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 대부분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로 개설된 토지가 사실상 그 소유자나 일반은 통행에 공용되는 것이 아니라도 그 사도가 폐지된다면 동사도에 인접한 타 타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노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게 돼서 접도 의무에 저촉되는 결과가 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해서 위 사도 폐지 변경은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대법원이 요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도로 지정이 됐던 걸 해제한다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건축법도로 지정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일반 공중 통행에 공용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도로가 그 사도가 폐지된다면 그 도로를 이용해 왔던 다른 건축물 소유자한테 피해가 가면은 사도의 폐지 변경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법원에서 말하는 사도는 사도법의 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찌됐든 허가를 받아서 지정된 도로라면 그것을 해제함으로써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 입법 취지이지 당초 허가받은 사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허가받은 사람이 절대로 동의 못 해주겠다 하면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내 권리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허가권자의 판단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법령 및 중대한 공익 위반이 아니면 허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 2006-127에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건축신고는, 개발행위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허가권자에게 허가 수준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490-79. 그러나 당초 건축법 너비 기준을 과다하게 초과해서 지정된 건축법도로 일부를 지금 폐지하면서 이 사례는 겁니다. 이 사례는 당초의 건축법도로를 10m 이상을 과다하게 했거든요. 분할하는 게 이제 번거롭고 주변을 막 여러 필지를 크게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꼼꼼하게 처리를 못했던 거죠. 6m로 처음부터 분할을 했으면 이런 분쟁이 없었을 텐데 10m 넘게 과다하게 지정을 해놨다가 이제 도로가 정비되면서 건축법 도로 6m가 정비되면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재척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당초 건축법 너비 기준을 과다하게 초과해서 지정된 건축법 도로 일부를 지금 폐지하면서 주변 대지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걸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면 그 도로 형상 및 법령에 따라 당초 허가 신청했던 건축주 등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는데도 그들로부터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기본법 비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동의보다도 그들에게 개별 통지로 가름하면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어떠한 제한과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 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성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행정기본법 제10조를 보겠습니다. 비례원칙은 이래 돼 있죠.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초 허가받을 때 그 대지 소유자에게 피해가 전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허가받은 건축주로부터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만이 폐지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면 그 반사적 이익으로 주변 토지 소유자는 그 도로를 특별할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무상 통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법 지정 도로가 인접대지의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라면 그 지정 폐지에 인접대지 및 당초 건축주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 지정 도로이지만 대지가 주변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주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지금 당초 필지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과다하게 지정된 곳이 그 녹지 공간입니다. 이곳에 건축 허가를 넣겠다는 거고, 그리고 왼쪽에 당초 지정할 때, 그러니까 당초 허가받은 부지에 입니다. 이게 부지. 그때 이제 건축법도를 지정했다는 거죠. 오른쪽에 건축법 부지. 당초 건축법 기준에 맞게 6m 이상으로 막다른 도로를 개설한 곳인데 지적정리는 안 해놨던 거죠. 지적정리는 뭐 10m 이상이 되는 도로였던 것이고,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6m로 이렇게 지적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 둔 거죠. 그래서 피해가 없다면 동의 없이 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건축법 45조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란 현재 이해관계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변 토지주가 현재 지정도로만으로 인하여 접도물을 충족할 수 있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없다면 과거 이해관계인의 동의까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